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경기장 한쪽에서 반복되던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괜찮다. 정관장이오 연패의 터널을 지나던 그 시간. 인쿠 씨는 유독 자주 그 말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스태프에게도, 때로는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연패가 길어질수록 그 말은 이상하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보통 정말 괜찮을 때는 굳이 괜찮다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는 말이 반복될 때 팀은 본능적으로 어떤 불안을 감지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불안, 그 괜찮다 뒤에 숨겨진 진짜 상태와 팀 내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의 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관장의 우연패는 단순히 졌다는 사실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연패란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입니다. 라인업을 어떻게 유지할지, 누굴 쉬게 할지, 누굴 끝까지 믿을지, 부상 징후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한 경기를 위해 내일을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를 매일 묻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팀은 때로 가장 위험한 단어 하나에 의존하게 됩니다. 괜찮다. 인쿠 씨는 정관장의 리듬이 흔들릴 때마다 코트 위에서 버텨주는 축이었습니다. 공격에서, 리시브에서, 그리고 분위기에서. 그런데 그 버팀이 아름답게만 보이던 순간 팬들은 이상한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프 직후 착지에서 미세하게 고개를 떨구는 모습. 리시브 후 첫 스텝이 평소보다 반 박자 늦는 느낌. 타점이 높아야 할 공에서 의도적으로 손목으로만 처리하는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득점 후 환호가 아니라 짧은 안도의 숨이 먼저 나오는 장면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패 스트레스겠지. 상대 블로킹이 좋았겠지.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겠지. 하지만 연패 기간 내내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 컨디션이라는 단어로 덮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부상 정황이라는 말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부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 유튜브식 스포츠 저널리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확정이 아니라 정황, 비난이 아니라 질문. 정관장 벤치가 가장 곤란해지는 순간은 연패 속에서 선수 보호와 당장 승리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입니다. 특히 공격 차원이 한정적이거나 대체 카드가 마땅치 않을 때는 한 명에게 부담이 몰립니다. 그 한 명이 무너지면 구조가 무너지고 구조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코치는 자꾸만 되묻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선수는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이 대화가 반복되는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이 상태 점검이 아니라 팀을 지탱하기 위한 주문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문은 무섭습니다. 주문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대신 현실을 잠시 있게 만들거든요. 인쿠 씨의 첫 번째 통증이 발바닥 쪽이라는 이야기는 비교적 널리 알려졌습니다. 배구에서 발바닥은 단순히 아픈 부위가 아닙니다. 공격수에게 발바닥은 점프를 만드는 스프링이자 착지 충격을 받는 쿠션이자 리시브 이동의 시작점입니다. 발바닥이 흔들리면 선수는 자연스럽게 착지 각도를 바꾸고 이동 패턴을 바꾸고 무의식적으로 덜 아픈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덜 아픈 방법이 다른 부위를 망가뜨리는 건 너무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팬들이 전혀 엉뚱한 소설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상은 반드시 새롭게 다친 부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기존 통증의 확장이거나 보상작용으로 생긴 연쇄 부담입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착지를 바꾸면 종아리가 뻣뻣해지고 종아리가 뻣뻣해지면 무릎이 버텨야 하고 무릎이 버티면 고관절과 허리가 따라옵니다. 경기 중에 선수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 팬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건 바로 그 연쇄의 시작입니다. 정관장의 우연패 기간 인쿠 씨는 종종 최고 출력을 내지 못하는 날에도 코트에 서 있었습니다.
공격이 살아야 할 순간에 타점을 낮추고 강타 대신 연타를 고르고 블로킹을 피하는 각을 선택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죠. 이런 선택은 기량 저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기량이 떨어진 선수는 대개 판단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는 선수는 판단이 오히려 더 냉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리하면 다음 랠리에서 못 뛴다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을 따내는 방식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부 대응 논란이 출발합니다. 팬들이 묻는 첫 질문은 늘 같습니다. 왜 쉬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팀이 속으로 삼키는 대답도 늘 비슷합니다. 쉴 수가 없었다. 연패가 길어지면 팀은 점점 더 즉시 효과에 집착합니다. 연에서 싸울 시간은 줄고 경기에서 만회할 기회는 줄어들고 분위기를 바꿀 카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경기를 버텨줄 선수가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그 선수가 통증을 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팀의 결정은 어느 쪽으로든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쉬게 하면 왜 연패 중에 핵심을 뺐냐가 되고 계속 뛰게 하면 왜 선수를 갈아 넣냐가 됩니다. 내부 대응 논란은 결국 이 딜레마의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단순한 딜레마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이 어긋날 때입니다. 팀은 대개 부상과 관련해 말을 아낍니다. 상대에게 힌트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팬들은 경기력의 변화를 보고 표정의 변화를 보고 움직임의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설명되지 않은 채 반복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숨긴다는 단어가 이때 등장합니다. 숨겼다는 확정이 아니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정관장호 연패 기간 인쿠시를 둘러싼 공백은 몇 가지 지점에서 특히 커졌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에서 점프 루틴이 짧아 보였다. 득점 뒤에도 환호보다 먼저 숨 고르기가 나왔다. 리시브 라인에서 미세하게 포지션을 바꾸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교체 타이밍이 애매하게 늦어 보였다. 이건 모두 정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튜브형 기사에서 정황은 단서가 되고 단서는 질문이 되고 질문은 클릭을 만듭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클릭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면 왜 그 교체가 늦어 보였는지를 경기 구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관장의 공격 전개에서 인쿠시는 단지 한 명의 공격수가 아니라 리시브와 연결해 죽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가 빠지면 공격 옵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리시브 안정이 흔들리고 세터의 선택지가 줄고 팀 전체가 더 소극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부에서 오갔을 대화는 대략 이런 뉘앙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빼면 더 흔들린다. 하고 계속 두면 더 망가질 수 있다. 당장 한 세트만 버텨보자. 괜찮다고 했잖아.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문제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 선수의 용기지만 때로는 팀의 편의가 됩니다. 선수는 뛰고 싶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팀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의학적 판단은 뒷순위로 밀릴 수 있고 장기 계획은 당장의 연패 탈출 욕망에 묻힐 수 있습니다. 내부 대응 논란이 논란으로 커지는 건 바로 이런 의심이 생길 때입니다. 그 순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여기서 독점 정보라는 단어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유튜브형 기사에서 독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새로운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된 장면들을 재조합해 만드는 독점적 해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얽혀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단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충분히 설득력 있는 흐름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장 내부에서 인쿠시의 상태를 두고 두 개의 그림이 동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통증은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은 통증이 확장되고 있다는 그림.
두 그림이 공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정이 늦어집니다. 훈련 강도 조절이 애매해집니다. 경기 당일에야 몸 풀고 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선수는 경기 전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피로해집니다. 자신이 뛰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까요. 인쿠씨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로 괜찮다는 말일 수도 있고, 위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계약과 역할을 생각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아프다는 말은 단순한 건강 고백이 아니라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괜찮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팀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부 대응 논란이 단순히 누가 나빴다로 끝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진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패라는 상황에서 선수의 몸이 결과를 위한 연료로만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가장 화가 나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선수가 버티다 결국 고개를 떨구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도 벤치가 결단을 늦추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그걸 관리 실패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연패팀의 벤치는 늘 늦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적으면 결단은 더 무겁고 더 늦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늦은 결단 자체보다 왜 선택지가 적었는지, 선택지를 넓힐 준비가 있었는지, 의료와 트레이닝 체계가 얼마나 기능했는지, 시즌 운영이 어떤 철학이었는지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기서 내부 대응 논란은 개인을 겨누기보다 시스템을 묻는 질문으로 변합니다. 부상 징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였나? 최종 결정은 의료였나? 감독이었나? 선수였나? 훈련 강도 조절은 충분했나? 교체 플랜은 미리 준비돼 있었나? 탈출이라는 목표가 선수 보호보다 앞서지 않았나? 이 질문들의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 팬들은 숨김이라는 단어를 꺼내 듭니다. 그 단어가 무서운 이유는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떠오르면 팀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멘토라는 키워드가 끼어들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어떤 선수에게든 연패와 통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건 전술 조언이 아니라 생존 조언입니다. 어떻게 이겨라 가 아니라 어떻게 망가지지 마라 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인쿠씨가 만약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그 조언의 핵심은 대개 이런 두 문장 중 하나였을 겁니다. 버텨야 할 때가 있지만 멈춰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의 한 경기보다 내 몸이 더 오래 가야 한다. 이 문장이 왜 극비처럼 느껴지냐면 팀 스포츠에서 멈춤은 늘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패 중에는 더 그렇습니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는 공백을 채워야 하고 그 공백이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용기이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됩니다. 팬들이 인쿠씨의 표정에서 읽는 건 바로 그 죄책감입니다. 나 때문에 지면 어떡하지? 와 내 몸이 무너질 것 같은데 사이에서의 진동. 정관장호 연패의 진짜 무게는 점수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버텨야 한다. 는 압박과 지켜야 한다. 는 경고가 동시에 몰려오는 순간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대개 코트 위에서 말없이 뛰는 선수입니다. 결국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관장은 인쿠씨를 보호했나요? 아니면 소모했나요? 정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은 승리를 위해 뛰고 선수는 팀을 위해 뛰며 그 관계는 언제나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괜찮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환경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관장이 앞으로 연패를 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연패를 끊는 방식이 선수의 몸을 담보로 하지 않는가입니다.
두 번째 부상 정황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과 관리가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단지 승패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버텼는지, 누가 어떤 부담을 짊어졌는지, 그 부담이 정당했는지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진짜로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코트 위의 전술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트 밖의 판단 구조, 의료 트레이닝의 변환, 선수의 괜찮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안전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쉬게 하는 결단, 이 패배로만 해석되지 않는 팀 문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 쿠시의 괜찮다는 말은 정말 괜찮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팀을 위해 혹은 자기 자리를 위해 꾹 눌러 삼킨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정관장의 내부 대응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오래된 습관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연패팀이 부상 징후를 만났을 때 가장 흔히 실패하는 결정, 과선수 보호와 승리를 동시에 잡는 팀들이 쓰는 운영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